반갑습니다. 전 세계의 위대한 코토마미, 이 코토파피, 고양이 엄마 아빠.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기꺼이 캔을 따며 하루를 시작하는 훌륭한 캔 따개. 집사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리 집 고양이를 와락 안았는데 0.1초 만에 매몰차게 발버둥치며 도망가버리는 그 씁쓸한 순간 말이죠. 반면에 유튜브를 보면 다른 집 고양이들은 문 앞까지 마중 나와서 배를 발라당 까고 애교를 부리던데 왜 우리 집 고양이는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걸까요? 밤 12시만 되면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며 우다다를 시전하고 비싼 돈 주고 사온 캣타워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택배 박스 안에서만 식빵을 굽는 이 알 수 없는 생명체. 대체 우리 고양이는 고장난 걸까요? 아니면 저를 암살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걸까요? 특히 여러분의 고양이가 암컷이라면 그 도도함과 알 수 없는 행동들에는 아주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암컷 고양이가 수컷 고양이와 완전히 다른 9가지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드디어 콧대 높은 우리 집 여왕님의 속마음을 100%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 집에 털복숭이 후견인 이름과 성별을 꼭 남겨주세요. 과연 암컷이 많을지, 수컷이 많을지 궁금하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의 뼈대, 즉 그들의 타고난 본성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외모 뒤에 숨겨져 있지만 이 녀석들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세팅된 단독 사냥꾼이자 뛰어난 포식자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무리지어 사냥하는 늑대나 사자와는 달리 오직 자신의 신체 능력과 감각만 믿고 살아남아야 했던 외로운 닌자였죠. 게다가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며 에너지를 비축하는 엄청난 잠꾸러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오면서 고양이들은 진화해왔지만 성별에 따른 역할과 본능은 야생의 유전자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수컷 고양이들이 넓은 영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호기심 많게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골목대장 스타일이라면 암컷 고양이들은 자신의 안전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아주 치밀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왕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물학적, 진화론적 배경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모든 재미있는 행동들의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수컷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암컷 고양이들의 미스터리한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암컷 고양이 특유의 여왕님 콤플렉스와 압도적인 독립성입니다. 흔히 개냥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졸졸 쫓아다니는 고양이들을 보면 수컷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컷들은 마치 해맑은 골든 리트리버처럼 호기심이 많고 낯선 사람에게도 덥석덥석 다가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암컷 고양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독립적인 여왕입니다. 수컷이 우와, 새로운 인간이다. 만져줘 라고 한다면 암컷은 캣타워 꼭대기에서 눈을 반쯤 감고 저 하찮은 인간이 우리 집에 왜 왔지?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암컷 고양이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원할 때만 사람과 교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아무리 애타게 이름을 부르고 장난감을 흔들어도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그저 꼬리만 살짝 까딱하거나 귀만 뒤로 젖히고 완벽하게 무시해버리죠. 이것은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왕님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일 뿐입니다. 억지로 안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여왕님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독립성과 연결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스킨십의 주도권입니다. 수컷 고양이들은 배를 만지든 턱을 긁든 엉덩이를 두드리든 그저 기분 좋게 골골송을 부르며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안고 자는 것을 허락하는 관대한 녀석들도 있죠. 그러나 암컷 고양이를 대할 때는 여러분이 마치 폭발물 해체반이 된 것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암컷 고양이에게 스킨십이란 내가 허락한 시간에, 내가 허락한 부위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능한 아주 까다로운 계약과도 같습니다.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 다리에 얼굴을 부비고 무릎에 올라온다면 축하합니다. 여왕님이 특별히 아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쓰다듬어 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획 돌아서서 여러분의 손을 앙 하고 물어버리거나 냥냥 펀치를 날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만짐 유발성 공격 패팅 인듀스드 어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암컷들은 자극에 훨씬 예민해서 애정 표현의 한계치를 넘어서면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꼬리를 탁탁 치거나 피부가 실룩거리는 경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눈치 없는 집사가 계속 만지면 피해 응징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진실은 영역 본능에 대한 오해입니다. 흔히 영토 확장에 목숨을 거는 것은 수컷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생에서도 수컷들이 더 넓은 방향을 돌아다니며 소변으로 스프레이를 하고 영역을 표시하니까요. 하지만 집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컷의 영역 본능이 넓이의 문제라면 암컷의 영역 본능은 밀도와 통제의 문제입니다. 암컷 고양이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자신만의 마이크로 구역으로 나누고 그 공간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합니다. 거실 소파 위 왼쪽 자리, 창가 햇살이 드는 두 번째 칸, 그리고 집사의 침대 모서리 등 자신만의 핫스팟을 철저하게 관리하죠. 만약 집사가 대청소를 한답시고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낯선 택배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 오래 방치해두면 암컷 고양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컷들이 오, 새로운 상자다 하고 뛰어들 때 암컷들은 멀리서 경계하며 감히 내 영토의 질서를 어지럽히다니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집 여왕님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모든 물건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고양이 화장실, 즉 모래 화장실 정치학기입니다. 고양이들에게 화장실은 단순히 배변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냄새를 남기고 숨기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담요 가정, 특히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는 집에서는 이 화장실 사용을 둘러싼 눈치 싸움이 엄청납니다. 수컷 고양이들은 종종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대변을 모래로 제대로 덮지 않고 일부러 노출해두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암컷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한 후 모래를 파바박 하고 거의 터널을 뚫을 기세로 오랫동안 덮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이는 야생에서 포식자나 다른 경쟁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으려는 암컷 특유의 치밀한 방어 본능입니다. 게다가 암컷 고양이들은 화장실 청결 상태에 수컷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화장실에 수컷 고양이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남아있거나 감자와 맛동산이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암컷은 그 화장실을 거부하고 집사의 이불 위나 깨끗한 러그 위에 테러를 감행하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표출합니다. 부지런한 집사만이 여왕님의 화장실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바로 사냥 본능과 놀이 방식의 차이입니다.
낚싯대 장난감을 흔들었을 때 수컷과 암컷의 반응을 비교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수컷 고양이들은 보통 몸을 먼저 씁니다. 장난감이 보이면 앞뒤 재지 않고 일단 우다다 달려들고 공중제비를 돌며 몸개그를 시전하죠. 슬라이딩을 하다가 벽에 쿵 부딪히는 바보 같지만 사랑스러운 모습도 자주 연출합니다. 하지만 암컷 고양이는 그녀들은 진정한 스나이퍼 저격수입니다. 장난감을 흔들어도 처음에는 그저 동공만 커진 채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집사 입장에서는 장난감이 마음에 안 드나 싶지만 사실 암컷의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타겟의 이동 경로, 거리, 점프의 각도, 바람의 저항까지 완벽하게 계산한 뒤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도약으로 장난감을 낚아챕니다. 수컷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놀이를 즐긴다면 암컷은 놀이조차도 실전 사냥처럼 진지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암컷 고양이와 놀아줄 때는 무작정 흔드는 것보다 카펫 밑이나 박스 뒤로 장난감을 숨겨서 그녀의 치밀한 사냥 본능을 자극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6번째, 놀라운 모성애와 선물의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암컷 고양이가 어디선가 털 뭉치 장난감이나 벌레, 심지어는 양말을 물고 와서 여러분 앞에 툭 내려놓으며 야옹 하고 자랑스레 운 적이 있나요? 중성화 수술을 받은 암컷이라도 이 강력한 모성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생의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반쯤 죽은 사냥물을 물어옵니다. 집 안에서 평생을 사는 암컷 고양이에게 새끼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냥 하나 제대로 못해서 매일 캔이나 따고 있는 불쌍하고 무능력한 거대 털복숭이 집사입니다. 여왕님은 여러분을 아주 덩치만 큰 보살펴줘야 할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쥐 모양 장난감을 여러분의 발밑에 내려놓는 행동은 인간아, 이것 좀 보고 사냥하는 법 좀 배워라. 쯧쯧 이라는 깊은 애정과 걱정의 표현입니다. 이때 기겁을 하며 장난감을 발로 차버리면 고양이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비록 그것이 침 묻은 더러운 양말일지라도 오, 우리 예쁜 양이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왔구나. 고마워 라고 오버하며 칭찬해 주는 것이 여왕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올바른 집사의 자세입니다. 7번째 차이점은 목소리와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고양이가 사람에게 야옹거리는 것은 오직 인간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낸 언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수컷 고양이들의 요구사항은 매우 직선적이고 시끄럽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그릇 앞에서 야옹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도 문을 박박 긁으며 크고 우렁차게 웁니다. 하지만 암컷 고양이는 목소리마저도 섬세하고 전략적입니다. 암컷들은 크고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가볍고 짧은 양, 삐약 혹은 새가 지저귀는 듯한 채터링 이나 트릴링 르르릉 소리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무음 야옹, 실런트 미야오 이라는 필살기를 쓰기도 하죠. 입은 벌렸는데 소리는 나지 않거나 아주 미세한 숨소리만 나는 이 행동은 사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고주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집사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슬며시 다가와서 눈을 마주치고 입만 뻐끔거리며 아련한 표정을 지으면 세상에 어떤 집사가 그 심쿵한 공격을 버티고 추르를 안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암컷들은 힘으로 소리치지 않고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밀당의 고수들입니다. 8번째, 고양이들 사이의 서열과 다툼 방식입니다. 다묘 가정에서 고양이들의 싸움을 관찰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수컷들의 싸움은 UFC 타이틀전과 같습니다. 서로 털을 부풀리고
하악질을 하고 레슬링을 하듯 뒤엉켜 뒹굴며 털을 날립니다. 아주 육체적이고 역동적이죠. 하지만 암컷들의 기싸움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나 궁중 암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암컷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보다는 시선 교환과 침묵의 압박을 선호합니다. 상대방을 서늘하게 노려보며 꼬리를 탁탁 치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것만으로도 서열 정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목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자리를 교묘하게 빼앗아버리는 심리전을 펼치죠. 그래서 집사들은 우리 애들은 싸우지도 않고 조용해서 참 좋아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엄청난 눈빛 교환과 심리적인 암투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암컷 고양이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 집사의 덕목입니다. 9번째 비밀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관찰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방문이 닫혀 있을 때 고양이들의 반응을 떠올려 보세요. 수컷 고양이들은 주로 힘을 사용합니다. 문을 뚫어줘라 쳐다보다가 발로 문을 벅벅 긁거나 몸으로 밀어붙이죠. 안 되면 울면서 집사를 부릅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죠. 반면에 암컷 고양이들은 타고난 관찰자이자 훌륭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녀들은 문고리를 쳐다보고 집사가 어떻게 문을 여는지 수차례 시각적으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실에 나가보면 암컷 고양이가 점프해서 앞발로 능숙하게 레버형 문고리를 내리고 유유히 방을 빠져나가는 소름 돋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간식 서랍을 여는 법을 터득하는 것도, 싱크대 위로 올라가는 최적의 루트를 계산하는 것도 암컷이 훨씬 빠르고 정교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능의 차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멀리서 관찰하고 구조를 파악하려는 암컷 특유의 신중한 성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컷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들은 간식을 숨길 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퇴근 후 처참하게 뜯겨진 추루 봉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수면 패턴과 잠자리 선택의 기준입니다. 앞서 고양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낸다고 했죠. 수컷들은 좀 엉뚱한 면이 있어서 놀다가 지치면 거실 한복판이나 집사의 동선이 뻔히 겹치는 복도 한가운데서 대자로 뻗어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를 훤히 드러내고 자면서 집사가 밟든 말든 세상 모르고 자는 묻어남을 보여주죠. 하지만 암컷 고양이의 수면 장소는 생존 본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은 집안에서 가장 높고 안전하며 따뜻하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잠자리로 선택합니다. 냉장고 위, 옷장 꼭대기 또는 캣타워의 가장 높은 층이 주로 여왕님의 침실이 됩니다. 만약 암컷 고양이가 바닥에서 잔다면 그것은 집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그만큼 야생의 위협이 전혀 없다고 완벽하게 안심했다는 엄청난 신뢰의 증거입니다. 또한 겨울철 집사가 전기장판을 틀어놓으면 가장 완벽한 온도의 명당 자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먼저 차지해버리는 것도 늘 암컷 고양이의 몫입니다. 집사는 그저 구석에서 쪼그려 잘 뿐이죠. 11번째, 꾹꾹이 비스키스 메이킹을 하는 이유와 그 깊이의 차이입니다. 앞발을 번갈아 가며 푹신한 다묘나 집사의 배를 누르는 꾹꾹이는 어릴 적 어미의 젖을 돌게 하기 위해 하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다 큰 고양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최고의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묘한 남녀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컷 고양이들은 꾹꾹이를 할 때 종종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침을 질질 흘리거나 눈을 희번덕거리며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때로는 담요를 입에 물고 격렬하게 쭈쭈비를 하기도 하죠.
반면 암컷 고양이의 꾹꾹이는 훨씬 더 우아하고 섬세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골골송의 볼륨을 아주 부드럽게 조절하며 발톱을 세우지 않고 솜방망이만으로 살포시 반죽을 합니다. 집사의 무릎 위에서 부드러운 꾹꾹이를 선사하는 암컷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고급 숲에서 전문 마사지를 받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물론 간혹 기분이 너무 좋아진 나머지 날카로운 발톱이 집사의 맨살을 파고드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만 여왕님의 하사품이라면 그 정도 고통은 기쁘게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번째 비밀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사람도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철이 일찍 든다는 말이 있죠. 고양이의 세계에서도 이 법칙은 어느 정도 통용됩니다. 수컷 고양이들은 나이가 들어 노령묘가 되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영원한 아기 고양이 피터팬 신드롬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이값 못하고 사소한 것에 깜짝 놀라거나 갑자기 우다다를 하며 집안을 어지럽히곤 하죠. 하지만 암컷 고양이들은 2살에서 3살만 지나도 특유의 관록과 우아함이 자리 잡습니다. 쓸데없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집안의 일상을 조용히 통제하는 진정한 마님으로 거듭납니다. 어린 고양이가 새로 입양되어 들어오면 수컷은 같이 철없이 장난을 치며 놀아주다가 지쳐 쓰러지지만 암컷은 근엄한 표정으로 높은 곳에 앉아 꼬맹이의 건방진 행동을 주시하다가 선을 넘으면 가차없이 냥냥펀치로 예절 교육을 시켜버립니다. 나이든 암컷 고양이 특유의 그 지혜롭고 관대한,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는 그 어떤 품종의 수컷 고양이도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13번째, 꼬리 언어와 감정 표현의 디테일입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그들의 기분을 나타내는 훌륭한 안테나입니다.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끝을 살짝 구부린 차에 다가오는 것은 반가움의 표시라는 것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암컷 고양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꼬리를 아주 미세하고 정교하게 사용합니다. 수컷이 기분이 나쁠 때 꼬리를 크게 팡팡 치며 짜증을 낸다면 암컷은 꼬리 끝부분만 아주 살짝 리듬감 있게 탁, 탁 하고 튕깁니다. 사람으로 치면 팔짱을 끼고 검지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치며 나 지금 화나기 일보 직전이다. 눈치껏 행동해라 인간이라고 경고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때 얼른 상황을 파악하고 쓰다듬던 손을 멈추거나 장난을 그만두면 피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꼬리뿐만 아니라 귀의 각도, 마징가 귀와 수염의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읽어내야만 암컷 고양이의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암컷 고양이의 집사가 된다는 것은 고도로 훈련된 심리 분석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번째는 바로 낯선 환경과 병원 방문 시의 대처 방식입니다. 고양이들에게 이동장에 갇혀 병원에 가는 것은 외계인에게 납치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때 수컷 고양이들은 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울부짖거나 병원 진료대 위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수의사 선생님을 진땀 빼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워낙 세서 제압하기도 쉽지 않죠. 반면 암컷 고양이들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얼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낯선 환경에 노출되면 방어 기제로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기 위해 몸을 동그랗게 말고 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료대 위에서 바들바들 떨면서도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얌전히 주사를 맞는 암컷 고양이를 보면 집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집에 도착해서 이동장 문을 열어주는 순간 언제 무서웠냐는 듯 쏜살같이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고는 그날 하루 종일 집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단히 삐쳐버릴 테니까요. 병원에 다녀온 날에는 여왕님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최고급 습식 캔을 대령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15번째,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까다로운 입맛입니다. 밥투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암컷들은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대체로 수컷 고양이들은 식탐이 강해서 추르나 습식 캔 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뛰어나와 폭풍 흡입을 합니다. 새로운 브랜드의 사료를 사와도 웬만하면 오도독오도독 잘 씹어 먹죠. 그러나 암컷 고양이는 마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미식 평론가와 같습니다. 새로운 캔을 따주면 일단 냄새를 아주 오래 맡습니다. 그리고 질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온도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 차가운 캔 등과 적절하지 않으면 단 한 입도 되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며 바닥을 긁는 신용 맛없어서 묻어버리겠다는 뜻들 합니다. 어제까지 미친 듯이 잘 먹던 연어 맛 캔을 오늘 갑자기 거부하는 알 수 없는 변덕을 부리기도 하죠. 덕분에 암컷 고양이 집사들의 팬트리에는 성공하지 못한 뜯지도 않은 수십 종류의 비싼 캔과 사료들이 산처럼 쌓여가게 됩니다. 도대체 뭘 드시고 싶으신 겁니까, 주인님? 집사의 지갑은 말을 날이 없습니다. 16번째 비밀은 집안 물건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양이들이 책상 위에 있는 리모컨, 안경, 물컵 등을 앞발로 툭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을 실험하는 고양이들의 놀이 본능인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수컷들은 떨어뜨린 물건이 와장창 깨지거나 큰 소리가 나면 자신이 더 놀라서 도망가거나 그 파편을 가지고 축구를 하듯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암컷 고양이의 물건 떨어뜨리기는 집사의 반응을 철저히 계산한 행동입니다. 집사가 핸드폰만 보고 자신을 무시할 때 암컷은 슬며시 책상 위로 올라가 집사가 가장 아끼는 물건, 비싼 화장품이나 유리잔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집사와 눈을 정확히 마주친 상태에서 아주 느리고 시크하게 앞발로 물건을 밀어냅니다. 쨍그랑 집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면 암컷 고양이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이제야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군 이라는 듯 내려다봅니다. 철저히 의도된 관심을 끌기 위한 여왕님의 고단수 전략인 셈입니다. 17번째, 질투심의 발현 방식입니다. 암컷 고양이들은 독립적이고 도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사에 대한 소유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인간에 대한 독점욕은 훨씬 강합니다. 만약 집사가 밖에 나가서 다른 고양이를 만지고 오거나 낯선 손님이 집에 방문하여 집사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암컷 고양이의 질투심은 조용하고 무섭게 불타오릅니다. 수컷처럼 대놓고 하악질을 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지만 집사가 부를 때 철저히 외면하거나 집사가 외출할 때 신는 신발에 몰래 토를 해놓거나 심지어는 집사의 옷에 오줌을 싸는 소심하지만 치명적인 복수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집사가 컴퓨터 키보드를 치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그 위로 당당히 올라가 엎드려 버리는 것은 지금 네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딴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귀여운 질투의 표현입니다. 이럴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히 여왕님에게 100%의 집중과 찬사를 보내야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습니다. 18번째, 숨바꼭질의 천재성입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온 집안을 뒤지고 다녔던 경험, 집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수컷 고양이들은 숨어봤자 꼬리가 삐죽 나와 있거나 캔 따는 소리가 나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암컷 고양이의 은신술은 CIA 요원 뺨치는 수준입니다. 그녀들은 세탁기 뒤에 좁은 틈새, 옷장 서랍 안쪽의 옷들 사이, 심지어는 매트리스 밑에 빈 공간처럼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집사가 울면서 이름을 부르고 추르를 흔들어대도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까지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고 완벽한 은폐를 유지합니다. 집사가 울다 지쳐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는 찰나, 침대 밑에서 기지개를 켜며 하품과 함께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는 여왕님을 보면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암컷 고양이와의 숨바꼭질은 집사의 인내심과 멘탈을 시험하는 궁극의 심리전입니다. 19번째, 우리 집 암컷 고양이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암컷 고양이는 수컷보다 정이 없고 애교가 없다는 미신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개냥이를 원한다면 무조건 수컷을 입양해라 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양이의 애정 표현 방식을 인간의 기준, 안기, 뽀뽀하기, 졸졸 따라다니기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암컷 고양이는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거리를 존중해주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수컷은 위로해준답시고 배 위로 뛰어올라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지만 암컷은 조용히 다가와 발끝이나 머리맡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천을 나누며 밤새 곁을 지켜줍니다.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고양이 키스를 가장 우아하고 진심 어리게 보내는 것도, 늦은 밤 집사가 잠들 때까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봐주는 든든한 경호원이 되어주는 것도 바로 암컷 고양이입니다. 그녀들의 사랑은 얕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깊고 잔잔한 호수 같은 묵직한 진심입니다. 마지막 20번째, 그렇다면 이 도도하고 복잡한 여왕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진정한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기다림과 존중입니다. 억지로 만지려 하지 마시고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세요. 고양이가 먼저 머리를 부비며 다가올 때만 부드럽게 턱과 이마를 긁어주세요. 그녀만의 안전한 공간, 높은 곳, 숨숨집을 절대 침범하지 마시고 화장실을 항상 최고로 깨끗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사냥 놀이를 할 때는 그녀의 뛰어난 지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숨겨진 사냥감을 연출해 주시고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급 캔을 끊임없이 발굴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그냥 완벽한 하인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매혹적인 눈동자와 한 번씩 허락해주는 은혜로운 꾹꾹이에 우리 집사들은 이미 영혼을 팔아버린 지 오래인 것을요. 수컷 고양이와는 다른 조용하지만 묵직하고 까다롭지만 그 무엇보다 깊은 애정을 주는 암컷 고양이. 이 까칠한 여왕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컷 고양이만이 가진 헤어나올 수 없는 마력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매력 넘치는 암컷 고양이의 9가지 특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20가지의 깊은 행동 심리를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왜 우리 집 냥이가 툭하면 저를 무시하고 냥냥 펀치를 날렸는지, 왜 그렇게 비싼 사료를 쳐다보지도 않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녀들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거나 성격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수백만 년을 이어온 위대한 야생의 포식자이자 완벽한 여왕님으로서의 본능에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우리 집안을 통치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비록 맨날 짝사랑만 하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지만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을 때 멀리서나마 냥 하고 짧게 인사해주는 그 시크한 매력에 우리는 또다시 통장을 바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우리 냥이들 맛있는 추루길만 걷게 해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암컷 고양이를 키우며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 쉐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했던 가장 어이없고 웃겼던 밀당, 심리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짠내, 나는 집사 생존기를 남겨주시면 저도 추르 하나 들고 답글 달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고양이에 대한 신박하고 재미있는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왕님의 은혜로운 하루 속에서 평안한 집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